자, 먼저 우리 조기 유학을 시작하기 전에요. 지금 작년도 2014년도 통계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8일 2014년 제중국 유학생 통계 현황 데이터로 보면 2014년도 203개 국가와 지역의 37만 7,054명의 외국 유학생들이 중국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775개 대학, 과학연구소 등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유학생 수는 2013년도에 비해 2만 555명이 늘어나서 증가율은 5.7%에 달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 학위 교육 과정인 외국인 유학생은 16만 4,394명, 제중국 유학생 수의 43.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박사생은 총 4만 7,990명으로 2013년 대비 18.2%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 중에 석사생은 35,876명, 박사생은 12,114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 비학위 과정 유학생은 21만 2,66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유학생 중에 출신국으로 보면은 한국 유학생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6만 2,923명이 한국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1등을 합니다, 1위. 그 다음 미국이 2만 4,203명. 그 다음에 의외로 태국이 2만 1,296명이 지금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뭐 조기 유학, 어학연수, 뭐 대학교, 대학원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리적으로 한국이 제일 가까운 부분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유학생들 숫자도 중국에서 한국학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일 많은 한국 학생들이고 또 중국이 또 향후에 뭐 세계 경제를 포함해서 대국이 되는 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유학 관련해서 오늘 좋은 말씀들을 좀 나눠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기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조기 유학이란 무엇인가, 개요 및 역사에 관련해서 오늘 토론은 5분 중에 다 각 항목마다 의견을 개진하실 필요는 없고요. 필요하신 부분,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하고 또 없으시면 다음에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첫 번째로 조기 유학의 개요, 조기 유학은 어디를 조기 유학으로 하는지라고 하는 걸 한번 우리 황재면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중국 조기 유학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정의를 내릴 때 어떤 기준으로 내리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했었을 땐 한중 수교 이후로, 아까 옆에 계신 장우석 교장 선생님도 94년에 하셨으면 거의 조기 유학 초창기 때부터 시작을 하신 거거든요. 네. 92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네, 92년. 예, 92년에. 그러면 94년도부터 하셨으면 그때 그렇죠. 막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요. 그래서 보통 그때 저희 나라 경제가 지금에 비해서는 좀 많이 괜찮았을 때, 좋아졌을 때고 그 이후로 시작해서 사스가 일어나기 전까지 한 1단계가 좀 있었고, 사스 이후에 또 한번 조기 유학이 급작스럽게 이제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한국에 이제 외환위기 오고 뭐 경제위기 터지면서 또 중국으로 오는 유학 비율이 학생 수가 점점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나눈 단계는 우리나라 경제 관련해서 조금 구분을 지어서 좀 나눴습니다. 조기 유학이 역사하고 개요하고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기준을 나누자면, 시기적으로 기준을 나누자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장우석 대표님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IMF 전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 경제 위기 이후에 한국에 이제 기업에 다니던 많은 분들이 명예퇴직을 하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돌파구를 해외 쪽으로 찾을 때 중국이 가장 해외 돌파구 중에는 용이한 국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IMF 이후에
상당히 많은 한국의 가장들이 이제 중국에 생계 내지는 사업을 들어왔는데 그때 가족이 들어오면 필히 같이 들어오는 게 자녀들인데 자녀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교육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대두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중국 학교들은 외국 학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반의 여건이 안 돼 있었어요. 불과 한 8개 정도 학교, 55중, 북경사범대 부중 등 해서 8개 학교가 외국 학생이 정식으로 다닐 수 있는 학교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 넘어가면서 한국에서 그야말로 조기 유학, 부모와 함께 오지 않고 학생들만 오는 유학, 이게 붐이 일기 시작했어요. 2002, 3년 되면서부터요. 그때부터 중국의 각 학교가 한국에서 들어온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 수용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자기 학교의 발전, 명예를 위한 것도 있고 두 번째 수익적인 측면도 있고 한데 외국 학생을 받으려고 그러면 학교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 학교가 외국 학생을 받겠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북경시 정부 산하 기관 4곳에 비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물론 교육부 외사처, 그다음에 공안국, 문화부, 그다음에 위생국 이런 쪽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은 그 학교는 외국 학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도 북경 94중하고 협의를 해서 북경 94중 안에 국제부를 설립하고 외국 학생, 즉 대부분이 한국 학생들이죠. 한국 학생들이 이제 중국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조기 유학은 IMF 이후 2000년 지나면서부터라고만 돼요. IMF 갓 지나고는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가 유학 가고 싶은 관계없이 부모님이 가니까 가는 그런 유학이었는데 2000년, 2001년 되면서는 내가 중국 유학을 가, 중국 봄이니까 나 중국 유학 가겠어. 또 부모가 너 가라. 이래서 학생 홀로 오는 유학이 그때부터 막 이렇게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조기 유학의 이제 실질적인 시발점이라 생각해요. 그러다가 우리 항재미 원장께서 얘기했지만 2003년에 샤스가 이제 굉장히 돌면서 조기 유학이 한때 주춤했었어요. 그러다가 2003년 그 샤스가 진정되면서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지금 얘기했듯이 2008년 올림픽 끝나고 그 리먼 사태, 전 세계를 경제위기 오면서 그 당시에 리먼 사태 전에는 되게 한국 돈과 중국 돈의 비율이 1대 120 정도. 그 한국 돈 100만 원이면 중국 돈 10,000원이면 한국 돈 120만 원 정도. 근데 그 경제위기 지나고부터는 거의 180 내지 200. 중국 학비는 똑같은데 한국 돈의 부담은 거의 한 80% 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조기 유학이 주춤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비용 부담이 거의 배로 늘어나고 이래갖고, 그래서 그때 아마 그 조기 유학이 한번 정리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한국의 절대적인 취약 아동 숫자가 줄고, 그 다음에 조기 유학에 대한 메리트가 좀 예전과 같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좀 숫자가 지금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전에 조기 유학의 그 개념 정의부터 한번 좀 뭐 어떻게 보시나요? 조기 유학이라고 하면 한국은 사실은 그 교육법상에는 초등학생, 중학생이 외국 유학이 가는 게 허용이 안 돼 있어요. 묵인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조기 유학이라 그러면은 대학교 유학 가는 거는 이제 그렇죠. 어느 나라나 권장하고 또 이렇게 금하지 않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유학 가는 거는 대부분 경우 나라에서 권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조기 유학이라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의무 교육 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 외국으로 유학 가는 걸 조기 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정도만 돼도 뭐 한자 의미 그대로 이런 나이에 빨리 가는 유학은 아니지요. 그래서 조기 유학 그러면 초등학교 가정 중 혹은 중학교 즈음에 유학하는 걸 조기 유학이라고 보고, 요 초등학교 중학교 가정에서 유학 나가는 건 한국 교육법상에는 아직도 인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네,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일단 그 가볍 1번의 조기 유학 관련해서 역사와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고요.